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시모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신 시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요, 우리 시모님이 좀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영끌, 이 부동산 영끌이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끌의 상황을 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대로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예, 각색한 거기 때문에 실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야기를 짰구나. 요즘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소설 06군번 군대 동기 3인의 자산 이야기. 84년생 이군, 85년생 박군, 82년생 우군, 이 세 사람은 같은 날짜에 있다하여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같은 중대에서 동고동락했던 동기이다. 이들이 2022년 연말을 맞아 코로나 거리두기 시절을 제외하고 늘 그랬듯이 한 고깃집에 모여 회식을 했다. 2019년 뒤에 3년 만이다. 그들이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이군. 오랜만이다. 이제 누가 봐도 다들 아재들이구나. 허허. 박군. 형은 지금이나 예나 표정이 참 밝구나. 우군. 너는 좀 힘든 것 같다. 우군. 아니에요. 단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할 뿐이에요. 이군. 코로나로 못 본 지 3년이 되었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우군. 그러게요. 우리 회사도 사람들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 날려먹어서 안절부절 하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이군. 동탄에서나 영통에서나 우리 회사에서 빚 끌어낸 놈들 많지. 나도 빚졌다가 탈출했는데. 박군. 빚? 집 사느라 진 빚인가? 이군. 맞아. 내가 S전자 11년도 입사하고 8년 전에 결혼할 때까지 3년 반 모아서 8천 모았어. 부모님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 1억 2천만까지 2억에 와이프가 가져온 돈 5천만 하니까 2억 5천이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려는데 아내가 관계고 초역세권이 될 아파트로 가자고 하네. 우군.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얼마의 대출 얼마큼 껴서? 이군. 33평 5억 6천에 샀으니까 빚 3억 1천만 원 졌지. 그때부터 달마다 이자가 100만 원씩 나갔어. 우군. 그때 그 가격이면 15억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갖고 있는 거죠. 이군. 아내랑 맞벌이 하면서는 빚 갚는 게 버틸만 했거든. 근데 코로나로 아내가 일자리 잘리면서 답이 안 나와서 5년 만에 집 팔았어. 그래도 12억에 팔아서 남아있던 빚 2억 5천 전부 갚아버리고 9억 5천에서 7억 원 회사 앞 아파트 사는데 쓰고 나머지는 안 쓰고 은행에 짱 박았지 뭐야. 박군. 고수네 고수. 나는 그럴 용기도 없다. 이군. 그래? 너 그동안 벼락거지 소리 엄청 들었겠다. 박군. 나 어릴 때 집안이 빚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나는 웬만하면 빚지는 게 싫어. 그래서 난 착실히 돈 쌓는 걸 택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 이군. 너는 군대 생활할 때도 미래라는 고민이 무척이나 했던 거 기억난다. 박군. 내가 전문대 졸업하고 입대했잖아. 전역하고 내 전공 살려서 취업하려는데 답이 안 보이고 돈은 벌어야 해서 그냥 줬어 들어갔지. 1년 했는데 그래도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공무원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지. 그때부터 줬어 때려치고 공무원 준비했어. 우군. 예전에 경찰 준비했다고 그랬죠. 박군. 맞아. 그때는 체력 팔팔해서 해볼만 하다 생각했지. 우군. 공부도 해야 할 텐데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 티오도 굉장히 적을 텐데. 박군. 안 해본 공부 하려는데 죽을 똥 살똥했지. 하루에 14시간씩 3년 했는데 결국 떨어졌잖아. 잠깐만, 이거 내기 같은데 이거? 우군. 필요하면 2번 했다고 기억하는데. 박군. 면접관 이 새끼만이었어도 지금 생각해도 빡치네. 너는 버틸 돈이 없어서 그만뒀지. 그러다가 줬어 다시 갔다가 이거 내 얘기잖아. 지금 아파트 경비 시설 관리하고 있지. 지난 10년 동안 겁나 고생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군. 가보니까 내 얘기네 이거. 너는 그래도 1억은 모았겠다. 내 친구들 중 줬어 다니는 애들이 1억 못 모으던데. 박군.
나는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결혼 포기했어. 월급에서 50 빼고는 모르게 저축했다고. 지금 250 받는데 세금 떼고 170째 형 적금 넣고 50 정도 넣는다고. 10년 동안 그렇게 불려낸 돈이 1억 8천이다. 이군. 씨다씨. 너 얼마나 독한 놈인 거냐? 박군. 그놈의 편의성, 인프라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포기해야지. 서울이었으면 절대 일이 못 모았어. 내가 안 벌고 안 모으면 누가 날 책임지기나 해. 이군. 난 그렇게 하려다간 아내가 이혼장 듣게 뻔해. 우군은 제주씨랑 잘 지내냐? 우군. 안 그래도 저 영끌에서 집 샀는데 요즘 집값이 폭락을 해서 서로 싸우네요. 이군. 3년 전에 집 샀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우군. 그때 동탄역 도보 10분 거리의 아파트를 7억 5천 주고 산 거예요. 사고 난 뒤 1년도 안 돼서 3억원 넘게 뛰었어요. 이군. 자금은 어떻게 모은 거야? 우군. 17년에 결혼할 때 S전자 5년 다니면서 모은 1억 5천에 부모님께 1억 받아서 2억 5천으로 동탄 S전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죠. 전세 만기 때 받은 그 돈이랑 대출 5억 해서 들어갔어요. 그나마 저는 생애 최초라 은행에서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5억원 빌릴 수 있었어요. 이군. 은행 뒷치마 있으면 영끌은 아닌 것 같구만. 그때 주담대 금리가 3%였나? 우군. 예. 이자가 월 1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도 낮아지더군요. 월 110 정도?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예전보다 더 큰 금액을 겁도 없이 빌리더라고요. 박군. 그때 나는 예금 넣고 2% 받느라 말라 했어. 진짜 견디기 힘들었다. 아 진짜. 우군. 제가 집 사고 그 가격이 오른 걸 안 회사 동료들도 부러워서 그런지 다들 영끌로 집을 사들이더라고요. 끌어들일 수 있는 걸 다 끌어서요. 심지어는 29살 신입사원이 작년에 서울에 12억짜리 집을 샀는데 자기 돈은 1억만 넣었더라고요. 박군. 빚이 11억? 박박 긁어 모았네. 미친 거 아니야? 우군. 갭투자로 사들였는데 전세금이 7억이더라고요. 그거 제외해도 4억인데 월 이자가 95만원에서 236만원이 됐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세입자가 내년에 나가려고 해서 전전긍긍이라고 합니다. 우군. 아 이군. 우군. 그럼 너가 갖고 있는 대출의 월이자는 얼마야? 우군. 266만원이요. 골치 아픕니다. 정말 팔고 싶어요. 그나마 제가 매수했던 가격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이군. 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팔면 벌고 나갈 수 있는 거니? 우군. 제가 7억 5천에 샀는데 14억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9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1억 5천까지는 낮춰도 먹고 들어가요. 박군. 그럼 너도 이득이야? 진짜 다들 부럽네. 난 실패 한번 하면 타격이 커서 시도조차 못하겠다. 우군. 그나마 저는 19년도에 팔아서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이제는 이자 걱정 때문에라도 팔아 제끼고 싶어요. 아 8억에 팔면 남은 대출 4억 5천 갚고 3억 5천 남아요. 그래서라도 갖고 싶어요. 이군. 그래. 지금은 금매가 아닌 이상 힘들지. 단기적으로는 싸게 내놓는 게 손실을 감소시키는 법이지. 장기적으로는 폭등의 장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왜 장기적으로 못 보냐면 바로 그 폭등의 장 전까지 버티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 말로는 몇 년 뒤에 대박 날 수 있는 회사라는데 대박 나기 전에 회사 파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스타트업의 방식처럼 자산을 운영하기 어려운 법이야. 우군. 근데 그 후가 문제인데 어떡하죠? 박군. 어쩌긴 어째. 허리띠 졸라매야지. 곧 있으면 어거지 부리다가 파산하는 매물 나온다. 미리 준비해라. 자산 현황. 이군. 84년생. K대 전기전자공학부 졸. S전자 수원 영통. 14년 10월 수원 강교 33평 아파트 5억 6천에 매입을 해서 대출 3억 천. 20년 4월에 12억에 매도. 대출 잔금 2억 5천 전액 상환. 20년 4월 수원 영통구 33평 아파트 7억에 매입. 현금 2억 5천 준 2억 정기예금 들 예정. 박군 85년생 전문대학졸. 지방광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매년 적금금이 1년씩 정기예금 금액에 포함. 현금 1억 8천 보유. 우군 82년생 H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졸. S대 화성동탄. 19년 9월 화성동탄 33평 주택 7억 5천만원 매입. 대출 5억. 주택담보대출 월이자 150만원에서 110만원 내려갔다가 현재 266만원. 지금은 보유 중인 주택 매도 희망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약간 내 연대기를 좀 넣은 것 같은데, 박군에다가. 좀 들어갔죠, 이거. 왜냐면 경찰 준비했다는 것도 이거, 보안 얘기했던 것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거. 내 얘기를 참고한 것 같아, 시모님. 냄새를 지울 수 없어, 이게. 얘기를 읽다 보니까, 내가 얘기한 거를 좀 모티브를 짠 것 같아요. 예. 얘기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일단 틀렸는 게, 난 주변에 이렇게 전자공학부 다니는 친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나를 딱 중심으로 잡아놓고, 예, 두 명을 집어넣었네요. 이렇게 팔아먹깁니까? 야, 나를 이용할 줄 꾸며 생각도 못했네. 아, 나 참.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팩트로 얘기하면 나 이렇게 두 명 아는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연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 수도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예. 저 군동기와 연락 다 끊겼습니다. 제가 동기가 많은데, 동기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역하면서 연락처 다 잃어먹어서,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나 뭐하고 사는지 모를 거예요. 유튜브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예. 제가 군대 동기만 7명이거든요. 꽤 많죠, 부대 안에. 예. 근데 또 어떻게 된지 몰라요. 전역하고 나서. 죽었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전역하고 난 뒤로부터 생사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동기들 중에 공대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예. 학벌이 고만고만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기도권 사는 애들이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공대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예, 근데 박군의 스토리에서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또 집어넣었네요. 예, 그걸 지울 수가 없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군의 사례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군이 지금 제일 낫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연끌하신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 이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인데 이런 케이스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연끌분들이 가장 가라는 워너비죠, 이게. 그러니까 연끌분들이 희망하는 희망회로죠, 이게. 가장 희망회로. 신도시를 사서 거기에 뭐 지하철 지어지고 인구 유입되면서 집값이 오르면서 그때 봤을 때 털고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차익을 봐가지고 그걸로 내가 대출받아도 다 메꾸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연끌 때 가장 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이게 만약 실험이었으면 진짜 머리가 좋은 겁니다. K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경북대인 것 같네요. 경북대가 전자공학고 유명하거든요. 예, 경북대가 직업국 중에서 전자공학고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삼성 쪽이 경북대랑 또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대는 경북대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직업이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K대 전자공학부에서 삼성전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추했는 것 같습니다. 예. H대는 내가 봤을 때는 홍대인 것 같고 홍대나 한양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둘 다 삼성이네. 내 주변에 삼성 다니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 저기서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삼성은 삼성 뭐 끄트머리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삼성 계열사도 없어요. 야, 에이, 더 적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희망회로야. 이만큼 너무 희망회로야. 이게 그러니까 14년도에 이렇게 집을 이만큼 샀을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이거 예청하고 이렇게 파는 것도 쉽지가 않아, 이게. 25%보다 더 적어요, 이게. 예. 이거 생각하고 연끌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적어. 이런 분들, 박분의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없단 말이야. 이게 벼락거지, 벼락거지. 대표적인 벼락거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말이 안 돼. 어, 만나기도 힘들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이 40 다 돼가는데 만나기도 힘들겠어. 안 그래요? 아니 S전자 다닌 두 명이 왜 아파트 사무실 다니는 사람 만납니까? 그리고 거리도 멀잖아. 안 그래요? 이 사람도 수원이고 지방이라고 하면 어디 뭐 거리가 멀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니면 그리고 그거 진짜 당비당비 아닙니까? 당비당비.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7억 아파트 매입이 아니라 7억보다 더 비싼 아파트 들어갔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12억 정도 매였으면 이 영통구의 아파트 7억이 아니라 15억 정도 플러스 알파일 겁니다. 잠깐, 이거 시문이 잘못 잡았어요. 보통 이렇게 매도해서 파신 분들은 더 좋은 아파트 들어갑니다. 이건 비슷한 레벨 아파트 들어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현명한 거지.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어. 왜냐하면, 만약 이 상태 12억을 내가 팔았다고 쳐. 그러면 12억 비슷한 레벨 아파트 들어가는, 이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 들어가서 더 많이 또 뻥튀기 하고 싶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팔고, 여기 이 당시에 7억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레벨이 훨씬 더 떨어지는 아파트 아닙니까? 구축이가 아닙니까? 완전 구축. 2020년 4월 달에 7억 아파트면 수원 용통구라고 치면 굉장히 구축 아파트, 굉장히 낡은 아파트죠. 갑자기 좋은 아파트 살다가 낡은 아파트 들어간다고? 그때 한창 이제 영끌 붐이 일어나던 2020년 4월인데 동탄도 뜨기 시작하고 그땐 그 시점인데 근데 갑자기 새로 지어진 신도시 아파트를 팔고 나왔다가 굉장히 옛날 구축 아파트 들어간다고? 이 당시 7억이라면 완전 구축 아니에요? 들어가고 이걸 2억을 예금 든다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안 그래요? 이거 좀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시몬이 죄송한데. 이 당시 20년 4월이면 수원이라 하더라도 7억이면 구축 들어가 힘들걸요, 이거? 진짜예요. 이 당시에 구축도 10억 넘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10억 넘었습니다. 수원이 약간 그 영통구조차가 완전히 진짜 미쳐 돌아가던 그 시점이잖아요. 더 크게 밀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12억 팔고 이 12억에다가 대출 더 받아서 더 큰 평수나 더 신도시 같은데 더 밀어넣겠죠. 왜냐하면 재미를 봤잖아요. 자신감 있거든. 그런 거야. 비트코인 해가지고 내가 수익 몇 번 보잖아. 그럼 자신감 생기잖아. 아, 내가 소질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기분 탔을 때 이때 한번 크게 더 해서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12억 이번에 재미 봤잖아요. 이거 팔고 한 6, 7억 정도 차이 봤으니까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네. 이번에 6억 정도 차이 봤으니까 이번에 10억 정도. 10억 정도 봐야겠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신도시 광교 살다가 영통구 들어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것도 결혼하신 분이. 와이프가 들어오자고 했을까 과연? 와이프가 저기 가고 싶어 했잖아. 이 결혼하신 분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이야. 결혼하신 분이 보통 광교라고 하면 남자가 좋아할까 여자가 좋아할까? 여자가 가자고 했잖아. 여기 보면 쭉 올려보면 와이프 여기 가자고. 와이프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광교에 살았던 분이 영통까지 내려온다고?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까지 있으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고 초등학교 있으면 당연히 광교 있었으면 광교 있었으면 있었지 더 떨어지는데 안 가.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거의 매팩 수준인데 매팩? 거의 매팩 수준인데 이군의 케이스는요. 거의 뭐 부동산 시장 허리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맞잖아요. 광교 살았으면 광교 주변에 더 비싼 아파트 들어가겠지. 더 무리해가지고 12억 받으니까 12억에다 또 대출 받아가지고 되게 결혼까지 하신 몸이라면 그래서 약간 현실성이 많이 없어 보여요. 이군의 얘기는. 예. 박군의 얘기도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관리사원 10년 하기 빡시고 이렇게 젊은 나이 때 관리사무소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케이스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들하고 같이 만날 가는 접점도 없어요, 이게.
이 나이까지 군대 가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 나는 진짜. 맞잖아요. 이 두 분들이 만나려면 이 사람이 쉬는 날 가야 되는데, 보통 아파트라는 곳이, 그 아파트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보통 당비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 친구를 만나려면, 만약 내가 부산이나 대구에 산다. 그러면, 차 몰고 한 3시간 넘게 가야 돼. 그날 이제 회사에서 꼬박 일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에 바로 가야 돼요. 이 사람도 만나겠다고. 뭐, 오래 있지도 못해요. 저분들 퇴근 시간대 가가지고, 잠깐 봤다가 뭐 밥이나 한 끼 먹고 다시 와야 돼. 그러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1억 8천 모았으면 좋겠네요. 예. 자, 우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건 밑밥이죠. 이군과 박군 밑밥이고, 가장 메인 컨텐츠는 이 우군입니다, 우군. 우군. 예. 사실, 지금 영끌,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 케이스가, 예, 이거는 그냥 밑밥을 깐 거예요. 이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밑밥을 깐 거고, 메인 컨텐츠는 이겁니다. 메인 컨텐츠는. 예. 매도 희망이죠. 말 그대로 희망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으로 바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예, 절망으로 바뀔 겁니다. 내년, 2003년, 23년 되면, 예, 절망으로 됩니다, 절망. 말 그대로 희망이잖아.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아까 보니까, 대화 내용 보니까 진짜 뚝배기 깨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 얘기를 볼게요. 다시 올려보면. 8억에 팔겠다고? 한번 팔아보시지. 네, 꿈도 크네요. 꿈도 참 야무집니다. 아직 연끌 시장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내놔보세요. 8억이 팔리는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안 가보셨나봐요. 안 가보셨나봐. 그러니까 지금 8억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갭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위험해, 사실. 그냥 단순 연끌보다 갭 투자 연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못 받거든요, 지금. 우구는 갭 투자 연끌이잖아. 그냥 연끌도 아니고. 우구 얘기는 좀 볼까? 한 6억 밑으로, 한 5억까지 내려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6억까지. 더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분의 문제. 그러니까 두 분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군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이 30대 후반, 40대에 접어든다는 거. 그럼 삼성에서도 앞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가 빠졌는데 와이프분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나와 있으면 뭐 동탄에 있으면 당연히 폼퐁남이죠. 아, 그러니까 우군이 그러고 보니 폼퐁남이네. 예. 우동남이네, 우동남. 우동 퐁퐁남이네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퐁퐁이네. 퐁퐁의 기본적인 테크를 다 탔네요. 갭투자 연끌에다가 동탄까지 들어왔고. 비쌀 때 사가지고. 그럼 동탄이면 당연히 와이프가 일을 안 하겠네요. 이분밖에 믿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40세대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86년생이면. 곧 있으면 40이죠. 삼성은 40 넘으면 긴장을 타야 됩니다. 내가 버티고 싶어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삼성 요즘에 허리 졸아매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 타들어갈 거예요. 뭔가 그럴싸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9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예. 한번 볼까? 동탄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예. 정신 많이 못 차린 것 같습니다. 7억 미치네요. 7억이 미치네. 어디서 뻥카를 치고 있어? 사람들 어디서 저 술자리에서 뻥카를 치고 있습니까?
7억 미터까지 떨어왔네. 예. 9억 좋아하네, 씨. 어디서 술자리, 하여튼 남자를 이렇게 술자리 있는 데서 허세를 부린다니까. 어? 야, 근데 진짜 너무 8억대까지 떨어왔네, 8억대. 8억 밑으로도 많이 있고 7억대도 있네요. 예. 와, 7억대도 있다. 6억대도 있고요. 예, 무슨 9억이야.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저 네이버 시세가 저게 더 다다 아니에요. 네이버도 올리는 거만 올리고 안 올리는 데 안 올리는 거거든요. 저보다 더 많아, 매물이. 지금 매물 엄청 쌓여있네요, 지금. 발등이 불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동탄 여러분 아파트 검색하시면 매물이 이게 마우스 커서가 안 내려가요. 이게 엄청 많아, 이게. 예, 마우스 커서가 안 내려갈 정도로 엄청 많아요, 한 동마다. 제가 보니까 한 동에 매물을 내놓은 것만 100개 되는 것 같아요. 한 80개에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동에. 이게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제 매물 나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모든 부동산이 이거 다 등록하지 않아요. 지금 7억대인데 무슨 9억 5천이야.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또 뻥카 치고 싶지. 정신 못 차리지 지금? 우군 정신 안 차려? 이 퐁퐁남아 정신 안 차려? 곧 있으면 마흔이야 본인. 마흔이야. 내가 지금 네이버를 보고 있으니까 7억대인데 무슨 꿀리기 싫어가지고 9억 5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뭐 8억에 팔겠다고? 지금 7억대 올라와 있는데 무슨 8억이야 씨. 팔릴 것 같아? 팔릴 것 같냐고. 본인 같도 팔릴 것 같냐고. 지금 7억대 내놔도 안 팔리는데. 본인 말고도 지금 올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무슨 9억 5천만 원이야. 언제적 9억 5천만 원이야 지금. 야. 그리고 참 돈 많이 나가겠네 앞으로 이제 뭐 대출금도 많이 나갈 테고 물가도 많이 올라갈 테고. 어? 그러니까 왜 무리했어 무리. 어? 꼭 아파트 아니고 살 수 있잖아요. 왜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씨 왜 영끌에 정시 팔려가지고 집값까지 돈 좀 벌어야겠다는 그 휘황찬란한 마음에 정시 팔려가지고 왜 그냥 술이라도 살면 될 거 가지고. 문제는 제가 미안한데 우리 동탄 퐁퐁나 우군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6억도 힘들 것 같아요. 6억도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확 내려야 돼. 확 내려야 돼. 한 5억대까지 내려야 돼요. 손해본다는 생각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감하게 가요. 근데 과감하게 가신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영끌 하신 분들이 털고 나와야 되는데 과감한 선택을 못해요. 왜냐 과감한 선택은 뭐냐 손해봤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눈치 싸움 많이 한단 말이야. 그 눈치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매몰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내리면 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어 지금. 제가 봤을 때 확 내려야 되거든요. 확 내려서 그냥 빨리 팔고 손 털고 나와야 돼. 손해봤다는 거 인정하고 그냥.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기 힘들게 들어갔는데 여기 손해보고 나온다고? 그래도 좀 버티고 버텼다. 근데 이게 버티는 게 더 안 좋거든요, 오히려. 버티는 게 더 악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냐하면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갈 테고, 물가도 올라갈 테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이 회사에 내가 언제까지 쭉 다닌다는 보장도 없어, 이게. 그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갈 테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5억 대출 받았잖아요. 그 은행에서도 나중에 이제 주담대 보다가 집값 내려가잖아. 그러면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지. 내년부터 원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5억까지 대출 받았는데 이 주담대가 뭐예요? 주택의 가치를 보고 대출하는 거잖아요. 주택이 이게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돈을 빌려주는 건데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주담대 의미가 없잖아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빌려준 돈까지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손해봤다는 생각 인정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금매를 올리고 빨리 손 털고 나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버텨보면 답이 없어. 그래서 왜 동탄 퐁퐁시티 들어가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 겁니까? 어. 그래서 여기 이군과 박군은 그냥 밑밥이고요. 예, 메인 주제는 우군입니다. 우군. 아마 우군의 사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죠. 어떡하겠습니까? 버텨낼 수밖에. 이겨내야죠. 내년 겨울이 정말 차디찹니다. 내년이 절대 밝지 않습니다. 연구적 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뭐 이렇게 뭐 집 가지고 뭐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무리수 걸어가지고 배팅하고 큰 돈 벌려고 정신이 미쳐 있었어. 한 2년 동안은 이 정상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뭐 집값 미쳐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날뛰고 무리하게 대출받고 이런 문화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으면. 자, 아무튼 이런 스토리를 저한테 주신 시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